안녕하세요. 저는 BDA에서 멘토단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김민지라고 하고요. 오늘 첫 강연 맡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은 공공데이터 활용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요.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는지 제가 수업 시작 전까지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국가건강검진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데이터 사이트가 되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이트에서 무슨 데이터를 쓰고 또 어디가 좋은지 이런 거 추천 한번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사용할 데이터 살펴보고, 가설 세우고, 데이터 분석까지는 간단하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도 그렇고, 첫 수업이어서 코드나 이제 시각화, 아니면 전처리 같은 걸 되게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멘토단이 어떤 건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멘토단은 BDA에서 지금 학회원분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부 대학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팀원은 4분이신데 팀장님이랑 부팀장 그리고 팀원 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저는 이제 김민지 멘토단 팀원이고요. SQL 문법 기초반이랑 데이터 분석 전처리반 판다스 지금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 들어가면서 공공데이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앞에 지금 나와 있는 이 5가지는 제가 굉장히 많이 주로 사용했던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통계 포털. 지금 여기는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가 통계 데이터 있는 곳이고 가장 많이 들어가게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공공데이터 치면은 이 국가 통계 포털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열린 데이터 광장, 공공데이터 포털, 뭐 국민건강보험,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로그인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딱 사용하려고 할 때 로그인을 하라 그러면은 괜히 그 사이트는 잘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로그인 회원가입하고 만드는 것도 귀찮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로그인이 필요 없는 곳을 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실제로 옛날에 분석할 때 이용했던 사이트인데 한국 사회과학 자료원이라고 해서 실제로 서베이에 응답하고 문항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설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초보자 분들이 그러니까 처음 공공 데이터 접하실 때 여기 서울대학교 코스닥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기는 로그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 로그인 하기 싫어요 하시면 여기 국가 통계 포털 여기서도 많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국가 통계 포털 같은 경우에는 연년도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2010년부터 뭐 2020년도까지의 뭐 경향을 보고 싶다 하시면 그 데이터를 전부 다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통계 포털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제가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마이크로 데이터나 지역 데이터 개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서치하면서 알게 된 부분이고 들어가 봤는데 로그인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운받아 보진 않았는데 대충 보니까 통계 데이터 같은 것들은 비교해 보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실 만한 것들 가져다 쓰시면 될 것 같고 이 AI 허브가 조금 재밌었는데요. 실제로 AI에 지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데이터 접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케겔 같은 경우에는 전부 아실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데이터 공부할 때 케겔 많이 사용하시죠. 지금도 공모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케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깔끔하고 이제 공모전용으로 나온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모델링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해보시는 분들이 이런 모델링을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내보고 싶다. 또는 이제 리더보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결과를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통계 어떤 모델링을 사용했는지를 뭐 보고 싶다 하시면 케글도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데이터 분석 보고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통계 데이터 센터에서 실제로 운행하고 있고, 근데 이제 분석 보고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왜 이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내가 왜 이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했고, 이렇게 전처리를 했고,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은 여기 수상작 모음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수상을 하신 분들의 결과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들 참고하면서 나만의 보고서를 한번 써보고, 그래서 이제 진짜로 수업에 들어가면 오늘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가져온 변수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뇨 망막 병증이라는 것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이게 당뇨병에 대한 데이터는 아니었고요. 건강검진 관리에서 한 시력 데이터예요. 그래서 시력이 지금 변수로 들어가 있는데 시력 밑에 뭐 고혈압, 당뇨병,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당뇨병이 있으면 시력이 감소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 데이터를 알아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검진 시력 데이터고요. 반응 변수는 좌측 시력, 우측 시력이 되어 있습니다. 반응 변수라고 하면은 이제 설명 변수에 의해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금 저희가 볼 목표 시력이고요. 설명 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성별, 에이지 그룹, 고혈압, 진료, 뭐 당뇨 진료 여부, 그리고 녹내장, 뭐 당뇨 망막병증 이렇게 있는데 에이지 그룹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4를 1로 지금 1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가설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제 가설이 조금 떠오를 수 있어요.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업 전에 코드를 전달 드렸는데요. 이제 불러보면 저는 3.18 시력 데이터라는 내용으로 했는데 지금 제 이 주피터에는 시력 데이터라고 저장되어 있어서 이렇게 불러오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다운받고 그거 복붙해서 붙이시면은 오류가 나지 않을 거예요. 보시면 결측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예쁘죠? 저는 결측지가 없는 데이터를 좋아하는데 사실 그런 데이터는 정말 없습니다. 결측지가 많은 게 다수인데 이 데이터는 제가 일부러 결측지가 없는 걸 좀 골라왔어요. 뭐 인포메이션 보면은 뭐 정수다, 결측지가 넌누리다, 그리고 확인해 보면 성별, 에이지 그룹, 뭐 왼쪽, 오른쪽, 뭐 고혈압, 당뇨병, 뭐 당뇨망막병증 이렇게 있는데 설명들이 여기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0은 없다, 1은 있다고요. 남성, 여성의 경우 1이 남성, 2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전처리를 해보면 지금 제가 9.9를 0으로 바꿔놨어요. 왜 9.9를 실명으로 표기를 한대요. 근데 9.9로 하게 되면은 뭔가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왜 9.9로 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찾아보니까 혹시 시력에는 마이너스가 없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러면 시력은 왜 마이너스가 생겼냐라고 하면은 이제 시력이 아예 없거나 거의 보이지 않는 건 0으로 표기를 하고요. 마이너스나 플러스의 경우에는 이제 오목 렌즈, 볼록 렌즈 때문에 붙여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실명인 9.9를 나는 0으로 바꾸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전처리를 진행해 준 겁니다. 그래서 0으로 바꾸는 데이터 가져왔고 0으로 바꿔서 처음에 저희 불러올 때는 DF에 넣어줬는데 그 다음에 바꾼 후에는 new 데이터에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DF new를 계속 이제 앞으로 사용할 거고요. 요거는 간단히 확인해 보면은 왼쪽 시력은 0.9 평균이, 오른쪽 시력은 0.9. 똑같네? 비슷하네? 별 차이가 크게는 없나 봅니다.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그리고 이 토탈로 묶어줬는데 왜 이렇게 토탈로 묶어줬냐면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당뇨 망막병증하고 전체 시력을 보고 싶어서 토탈로 묶어줬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나이를 아까 제가 보여드렸을 때 20에서 뭐 24까지가 1그룹, 25에서 26이 2그룹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더 편함을 위해서 그냥 20대, 30대, 40대로 다시 코드를 짜줬고요. 데이터가 새로 생기는 건 아니고 실제로 20대로 바뀌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설 설정을 해봐야 되는데 뭐 굉장히 많은 가설들이 있겠죠. 당뇨병 때문에도 있을 수 있고 녹내장 때문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오늘은 당뇨 망막병증이 있으면 시력이 낮을 것이다를 가설로 보고 데이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당뇨병이 없는 응답자가 더 많죠. 그리고 당뇨 망막병증은 더 많아요. 없는 분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당뇨병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당뇨 망막병증이 없을 수 있다. 없는 사람들이 더 많다를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고 그래서 그룹 바이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 뭐 그러면은 남성 중에 당뇨병이 없고 그분들의 전체 시력을 보면 1.0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0.8
어, 실제로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뭐 여성분들 중에서는 뭐 0.89. 아, 실제로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이 시력이 조금 낮은 평균을 갖고 있네. 라고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시각화 어떠신가요? 그냥 히스토그램입니다. 그냥 이상하죠. 조금 전혀 영양가가 없는 그래프죠. 보시면 뭔가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뭐 성별이나 여기 응답이 보통 이중분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0 아니면 1이고 1 아니면 2고 뭐 여기서 정도 알 수 있다는 거는 뭐 왼쪽과 오른쪽의 분포가 뭐 비슷하다. 뭐 총 토탈 했을 때도 비슷하다. 뭐 이 정도? 그래서 사실 이거 히스토그램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데이터는 아니다. 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 플롯을 좀 진행했는데요. 이거는 연령대별로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봤는데 지금 40대가 응답이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연령대가 확실히 뒤로 갈수록 응답자가 많은 걸 보면 뭐 건강검진을 한 40대부터 훨씬 더 열심히 하나? 20, 30대는 건강검진을 주로 잘 안 하나?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20, 30대에 작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한 번씩 볼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령대까지 포함해 준 데이터인데 연령대를 20대부터 60대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없다 있다를 나눴습니다. 당뇨병을. 없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연령대랑 분포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있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나이가 들수록 당뇨병 환자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각화 그림 너무 예쁘지 않아요. 보기도 불편하고, 만약에 지금까지의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뭐 어쩌라는 거야. 별로 예쁘지 않은데 한눈에 안 띄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예쁘게 바꿔줘 보도록 할게요. 크로스탭 이용해서 바꿔줬는데, 일단 에이지 그룹하고 당뇨병을 묶어줬고요. 이거를 이제 탭에다 넣어서 그 시각화를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실제로 여러 개 진짜 막 넣어보시면서 이게 이렇게 나오네? 이거는 안 되네? 라는 거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고 60대가 조금 더 많은 걸 차지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한눈에 띄진 않는다 라고 할 때는 이제 비율로까지 넘어가게 되는데요. 비율은 나눠줬습니다. 프로포션에 넣어서 이걸 소수점 3자리까지 나오게 했고요. 이 코드에 다시 넣어주면 이제 100% 비율에 봤을 때 정말로 60대 이상 갈수록 당뇨병의 환자가 더 많아지고 있구나.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한눈에 보기 편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화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선택한 변수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예쁘게 나오나 어떤 결과가 더 예쁘게 나오나를 많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개를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뭐 요거는 라인입니다. 당뇨 망막병증 관한 건데 당뇨 망막병증을 진단받은 사람들의 뭐 그래프를 보면은 약간 조금 더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리고 밀도도 적고요. 당뇨 망막병증을 진단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분포를 이루고 있는데 그럼 이걸 보면은 당뇨 망막병증을 진단받은 사람들이 조금 더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보아서 약간 시력에 안 좋은 경향이 있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검증을 해볼 건데 당뇨 망막병증이 있을 때 시력이 낮다를 저희가 가설로 잡았고요. 일단 박스 플롯을 한번 봐보면 당뇨 망막병증이랑 전체 시력입니다. 아까 토탈 왼쪽 오른쪽 합쳐준 거고 없다랑 있다 봤을 때 확실히 평균값이 중앙값도 지금 이렇게 있고 확실히 그래프가 좀 차이가 나 보여요. 그리고 왼쪽은 이게 뭐냐면 제가 루트를 씌운 그래프예요. 여기 보시면 루트를 씌웠는데 왜 루트를 씌웠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랑 있다가 잘 안 보인다. 뭔가 미세하게 차이는 있는데 큰 차이는 없어 할 때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루트를 씌워주거나 아니면 제곱을 하거나 세제곱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변수를 변환시켜서 봤을 때 확실히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한 번에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변수도 변환시켜서 이러면 이렇게 되네. 그럼 그 변환시킨 변수를 또 다시 사용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루트를 씌울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가설이 나왔습니다. 이 H형은 이제 귀무가설이죠. 당뇨 망막병증이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랑 별 차이 없어 라고 되어 있는 귀무가설이 있고 대립가설로는 제가 정했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작아를 제가 보고 싶은 거죠. 당뇨 망막병증이 있으면 시력이 낮다를 보고 싶은 거니까요. 요거는 T검정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넣으려다 보니까 간단하게 넣었는데 이것도 하실 때 뭐 T테스트도 있고 또는 뭐 샘플 뭐 2T 테스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맞는 걸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분산이 또 제가 true로 해놨는데요. 실제로 얘네들이 분산이 같은지 아닌지 등분산도 해야 되고 한데 일단 true로 했을 때는 p-value 했을 때 0.0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 0.05보다 보통 작으면 유의하다라고 하죠. 0.0으로 저는 잡았고요. 0.05보다 작으면 기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0.0이 나왔고 0.05보다 작기 때문에 기각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립가설이 기각이 되고, 기무가설이 기각이 되고, 당뇨 망막병증이 있는 사람이 평균 시력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가 채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당뇨 망막병증은 시력에 영향을 끼친다까지 결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BDA 활동 정말 열심히 하시면 얻어가실 게 정말 많으니까요. 우리 함께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주셔도 괜찮습니다.